안녕하세요, 대부원영입니다. 오늘은 빅데이터 플랫폼 아키텍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수많은 IT 기업에서는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요. 과연 어떤 히스토리를 가지고 발전해 나갔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초기에는 엔드-투-엔드로 각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데이터를 배치로 모았었는데요. 데이터를 배치로 모은 구조는 유연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데이터들에 대한 인사이트들을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에 빠르게 전달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또한 원천 데이터로부터 파생된 데이터의 히스토리를 파악하기 어려웠고, 계속되는 데이터의 가공으로 인해서 데이터가 파편화되면서 데이터 거버넌스를 지키기가 어려웠습니다. 거버넌스라는 것은 빅데이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통제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프라이버시나 품질, 데이터 생명 주기와 같은 것을 뜻해요. 이런 단점들을 해소하고자 나온 것이 바로 람다 아키텍처입니다. 람다 아키텍처는 세 가지 레이어로 나뉘는데요. 배치 레이어, 서빙 레이어, 스피드 레이어입니다. 배치 레이어는 배치 데이터를 모아서 특정 시간, 타이밍마다 일괄 처리해요. 스파크 잡과 같은 대규모 배치 잡이 바로 여기 레이어에서 돌아가는 것이죠. 서빙 레이어는 가공된 데이터를 데이터 사용자,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가 저장된 공간입니다. 바로 하둡이 대표적인 서빙 레이어 시스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대용량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저장하는 것이죠. 스피드 레이어는 서비스에서 생성되는 원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용도로 사용해요. 배치 데이터에 비해 낮은 지연으로 분석이 필요할 경우에는 스피드 레이어를 통해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보통 카프카와 같은 이벤트 스트리밍 플랫폼이 스피드 레이어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배치 처리하는 레이어와 실시간 처리하는 레이어를 분리한 람다 아키텍처는 데이터 처리 방식을 명확히 나눌 수는 있었지만 레이어가 결국에는 두 개로 나뉘기 때문에 생기는 단점들이 있었어요. 데이터를 분석 처리하는데 필요한 로직이 두 벌로 각각의 레이어에 따로 존재해야 된다는 점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배치 데이터와 실시간 데이터를 융합하여 처리해야 될 때는 다소 유연하지 못한 파이프라인을 생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 개의 로직을 추상화하여 배치 레이어와 스피드 레이어에 적용하는 형태인 서밍버드라는 것도 있었지만 완벽히 해결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결국에 컴파일을 한번 수행하더라도 배포는 두 번 이루어져야 되고, 디버깅과 로깅 그리고 모니터링도 결국에는 각각 해야 됐거든요. 람다 아키텍처의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Jcreps는 카파 아키텍처를 제안했어요. 이전에도 언급했던 Jcreps는 카프카를 최초로 고안한 개발자이자 전 링크드인 팀장, 현재는 컴플런트의 CEO이신데요. Jcreps는 람다 아키텍처에서 단점으로 부각되었던 로직의 파편화, 디버깅, 배포 운영 분리에 대한 이슈를 제거하기 위해 배치 레이어를 제거하는 방향을 고려했어요. 결국 카파 아키텍처는 스피드 레이어에서 데이터를 모두 처리할 수 있었으므로 엔지니어들은 더욱 효율적으로 개발과 운영에 임할 수 있었게 되었죠. 많은 실리콘밸리 기업에서 카파 아키텍처를 도입해서 효과적으로 빅데이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파 아키텍처가 끝일까요? 더 나은 아키텍처는 없을까요? 2020년 카프카 서밋에서 Jcreps는 카파 아키텍처에서 서빙 레이어를 제거한 아키텍처인 스트리밍 데이터 레이크를 제안했어요. 카파 아키텍처를 살펴보면 데이터를 사용하는 고객을 위해 스트림 데이터를 서빙 레이어에 저장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스피드 레이어로 사용되는 카프카의 분석과 프로세싱을 완료한 거대한 용량의 데이터를 오랜 기간 저장하고 사용할 수 있다면 서빙 레이어는 제거되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서빙 레이어와 스피드 레이어가 이중으로 관리되는 운영 리소스를 줄일 수 있는 것이죠. 기존에 사용하던 하둡을 카프카로 대체한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혁신적인 생각인 것이죠. 아직은 카프카를 스트리밍 데이터 레이크로 사용하기 위해 개선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스트리밍 데이터를 배치 데이터로 자유롭게 접근 가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스트리밍 데이터는 타임스탬프 기준으로 쿼리를 돌려서 배치 형태로 데이터를 일부 뽑아낼 수는 있지만 아직 오리지널 아파치 카프카로는 한계가 있어요. 카프카 스트림즈를 활용하면 K테이블 또는 글로벌 K테이블로 구체화된 뷰를 통해 조회할 수는 있지만 이건 스트림즈를 사용할 때만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확장성을 고려하면 아직 더 많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주 접근하지 않는 데이터를 굳이 비싼 자원에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점인데요. 카프카 클러스터에서 자주 접근하지 않는 데이터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와 같이 저렴하면서도 안전한 데이터 저장소에 저장하고 자주 사용하는 데이터만 브로커에서 사용하는 구분 작업이 필요해요. 아직 발전해야 될 부분이 많지만 아마 가까운 미래에는 스트리밍 데이터 레이크를 활용하는 모습을 주변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빅데이터 플랫폼 아키텍처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여러분들은 플랫폼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생각하시는 부분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 이야기가 재밌다면 구독과 알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